큰 틀은 일단은 동일한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을 좀 해석해 주시죠. 오늘 장에 새로운 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을 필요가 저는 단 1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소비하는 거고, 정작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려면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이익이 나느냐. 얼마에 매수해야 이익이 나느냐.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화려한 미사오구보다 100마디 화려한 시황과 관련된 이런 거보다, 그래서 결국 얼마에 사야 되는데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이상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린 게 2650하고 2850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중요한 게 유가의 향방이다. 그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93달러가 붕괴가 되는지를 보자고 했죠. 그죠? 93달러 좀 붕괴됐는지를 보면, 전혀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단 박스 지속이구나. 그리고 유가가 93달러를 깨야 프리미엄을 주는 주식들이 많아지겠구나. 여전히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겠구나. 기다려야 될 주식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주식을 명확하게 구분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구나. 요걸 거스르면 죽는 겁니다. 계좌가 죽는 겁니다. 요거를 수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93달러를 붕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구간이 아니라 여전히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깔려있는 거래대금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오늘 9조예요. 어제 9조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9조고 12조 정도까지 늘어났었던 거래대금이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자금의 규모가 작년도에 이렇게 컸었다면 올해는 이 안으로 좀 들어간 이 자금의 규모가 돼버린 겁니다. 35조에서 40조 정도에 넘나들었던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합친 이 자금들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5조에서 한 17조 내외 정도로 좀 쪼그라든 이 주식시장이다.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 지겹지 않으세요? 제가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는 겁니다. 지겹기 때문에. 이걸 실천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를 하면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저는 손실만 계속 기록이 나는 거고, 이걸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가 왔었을 때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리하고 기다려야 될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이유가 필요 없다. 적자 때 밸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게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적자 때 밸류다. 그죠? 66,000원에서 67,000원. 삼성전자가 또 적자 날 것 같냐? 예, 적자에 베팅하지 마라. 당연히 사야 되는 거다. 그래서 74,000원 이하에서는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계속 제시해드리면서 왔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전저점 붕괴에 대해야만 기대 수익률이 좀 크다.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132,000원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 손실을 피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전저점 깨지는 장대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하이닉스를 철저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소부장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소부장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면, 소부장 말고 이노텍도 요거 여러분들 37, 8만원 복귀 못하면 26만 5천원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꼭 이기는 가격 좀 참고하시고요. 소부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8,000원 밑에서 사면은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서 원익 IPS, 그 다음에 26,000원대 오면 잡아라 해서 테스트를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장비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이 소재가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21만원, 잡아라. 한솔 케미칼. 그죠? 제가 떡볶이, 김밥, 튀김 이런 거 비유하면서 32, 3만원대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렸을 때가 25만원대하고 21만원대. 두 번에 나눠 사라. 평균 단가 한 23만 되잖아요. 이 자리는 이기는 자리입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요. 동지세미케인 같은 경우도 한 37,000원, 38,000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 벌써 지금 4750원입니다. 37,000원대가 이기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전저점 깨졌을 때 여러분들 추천드렸었던 게 솔브레인입니다. 그죠? 23만 원 깨졌을 때가 이기는 자리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한 23만 원, 24만 원 정도가 이기는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IT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39만 원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기대 수익률이 높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2분기가 1분기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기업을. 그래야 이긴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언택트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89,000원대에서 91,000원은 이기는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타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료 봉사가 끝났다. 카카오의 무료 봉사가 끝났던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많은 투자가들에게 좀 서비스를 좀 하면서 좀 사용하는 사람들을 좀 확대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가 거기에 이제 광고를 붙이면서 수익성을 좀 추구했었던 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톡비즈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죠. 전후 그 경계선 라인이기 때문에 카카오 89,000원에서 91,000원은 이게 저점은 알 수는 없으나 이 자리부터는 저는 이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대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를 보면 가격 조정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54,000원대까지는 기다리자는 말씀을 8만원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저점은 아닙니다. 저점은 아닌데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까지 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기술 반등은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69,000원대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지 않습니까? 10만원대 초반부터. 그죠? 그 자리가 와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25,000원 이거 제압을 못하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게 86,000원, 87,000원 붕괴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소한 깨질 때까지.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따라가지 말고 9만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보게 되면 게임주들이 거의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다음으로 게임주, 그러니까 플랫폼이 먼저 기준 세우고 그 다음에 게임주가 가는 형태로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답보 흐름을 좀 보일 때는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IT 반도체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시총 상위 종목들, 5에서 6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동조화가 나와요. 만약에 시장의 하락이 좀 반등 쪽으로 모색을 좀 주잖아요. 그럼 이 종목들이 차트 위치가 다 다르고 업황도 다르고 비즈니스가 좀 다르잖아요. 약간씩. 이런 종목들이 동시다발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흐름들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혹하고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나 많이 빠진 것 같지? 나 좀 사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가격들을 잘 메모하셔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종목 차별하는데 이 실적이 1분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분기나 3분기가 1분기보다 나아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이번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틀에서의 전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제시해드렸던 좀 싸게 사는 방법들 계속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막을 통해서도 가격 구간이 구체적으로 좀 나갔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좀 적어두셨다가 이 부분 실전에서 좀 적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밋밋하게 흘러가는 듯 하면서도 힘이 약간씩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이 임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잠시 후 2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